나는 직장맘입니다. 5인 미만 회사에 다니면 임신도 죄가 되나요? 심지은님의 인터뷰입니다. 아이 가진 게 죄인가요? 출산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인터뷰 감사합니다. 4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몸도 회복하고 있고 진정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인터뷰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를 갖고 나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셨다고요? 네, 일단 잘 다니던 직장을 잃었고요. 처음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해봤어요. 임신은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족에게도 정말 큰 축복이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직장맘에 대한 처우가 안 좋다는 건 언론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겪어보니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출산 휴가 쓰고 싶다니 그만두라는 회사. 아이는 언제 생기신 거예요? 결혼 5개월 차, 입사 1개월 차요. 저도 직장에 새로 들어갔을 때라 자리를 좀 잡고 한 2, 3년 있다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됐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으니까 회사에 혹시 제가 관둬야 될 것 같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업무를 다 익히기 전이니까 혹시라도 회사에 폐를 끼칠까봐 그랬죠. 그런데 사업주가 왜 일을 관둘 생각을 하냐, 이건 축하해야 할 일이다라고 했어요. 엄청 호의적이었네요. 네. 그리고 그땐 출산휴가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 역시 세상은 살만하다. 휴가 전까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 부인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하다면 저도 그런 제도를 잘 이용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너무 감사해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출산 휴가를 안 준다고 한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잘 지냈거든요. 제가 일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때 필요한 대체 인력을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급하게 노동력이 필요하면 재택근무라도 할 생각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도 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요? 네. 임신 초기에 분명 출산휴가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 계획은 제가 브리핑해야겠다 싶었어요. 직원 수가 적으니까 인사팀 같은 게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회사 다음 연도 예산을 여쭤봤어요. 저희가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데라 다음 연도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 예산을 보고 제가 휴가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을지 가늠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대뜸 그게 무슨 소리냐, 내년 예산을 네가 왜 물어보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출산 휴가를 주겠다는 건 거짓말이었네요. 그렇죠. 제가 출산휴가를 쓸 줄 몰랐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녹취에도 나오는데 난 지은 씨가 12월까지 일할 줄 알았어요. 이래요. 아니, 출산 예정일이 12월 20일경이었는데 어떻게 12월까지 일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는 출산 휴가 줄 거다, 워킹맘이 돼도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약속을 완전히 뒤집더라고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아니요, 등골이 서늘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배신감도 들었어요. 어쨌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인데 저 빼고 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동료였고 그동안 재미있게 잘 지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출산휴가 얘기가 나오자마자 얼굴색이 변하면서 관두라는 말을 하니까 배신감이 느껴졌고 사람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센터 상담을 받으신 거예요? 네. 출산휴가 거부를 당한 날 저녁에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에 검색한 다음에 직장맘 지원센터에 메일을 보냈어요.
출산휴가를 얘기했는데 해고당했고 그걸 녹취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도 맞는 건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노무사님이 이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진정을 해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빈틈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직원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등록된 직원은 저랑 다른 팀장 한 명인데 사장이랑 팀장이 동업자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직원은 저 혼자였어요. 흔히 말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죠. 회사 운영은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도 법에 보장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안 준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세세히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를 해고해도 구제받기 쉽지 않더라고요. 법이 노동자 편이 아니네요.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5인 미만 회사의 노동자는 보호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틈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30일이라는 기간만 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데 월급을 미리 주면 당장 당일에도 퇴사 처리가 가능해요. 노동자 입장에선 노동법이 아니라 악법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주위 친구들한테 아르바이트도 절대 5인 미만은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겠어요. 출산휴가는 준다고 했나요? 아니요. 저랑 상담하고 나서 3일 뒤에 해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안 줄 거고 회사에서 나가라.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나서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든 싸워볼 생각이었는데 사측이 해고 통보하는 거 보고 이건 무조건 끝까지 가야겠다 싶었어요. 나는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 다음날 출근부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불편했죠. 꼬박 한 달 정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저지만 그분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엔 자기들도 미안했는지 그래도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평소처럼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랑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분들이랑 더 이상 좋게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해야 할 업무는 다 하고 업무에 필요한 소통도 계속했어요. 그런데도 해고당했고 며칠 후에 대표와의 면담에서 상담받은 내용을 말했더니 그때 대표 표정이 또 확 바뀌더라고요. 뭐 거의 회사가 한번 뒤집어졌죠. 진정을 해서요? 네. 그때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제가 진정을 했다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아이를 가졌다고 해고를 하냐. 나는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요. 아이를 갖기 전이라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아이 때문에 해고를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싸운 거예요.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겠어요. 그랬죠. 같이 밥 안 먹는 거야 괜찮은데 분위기 자체가 점점 싸늘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인사도 안 받아주고 일하다 말고 대표랑 팀장 둘만 같이 나가고 제 업무도 70%를 줄였거든요. 10가지 업무를 했는데 그중 3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니까 회사에 있는 시간이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약간 벌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 시간을 꾸역꾸역 버텼어요. 주위에서 많이 걱정하셨겠어요. 아무래도 임신 중이니까 걱정이 많았죠. 부모님이랑 남편은 오늘이라도 간둬라, 그냥 출근하지 마라, 그리고 잊어버리자라고 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더라고요. 끝까지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격려해 주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진정은 잘 진행됐나요? 네, 진정서를 넣고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제 사건을 조금 특별하게 생각해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모성보호 사건이니까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스쳐 지나가는 사건 중에 하나고 모성보호는 특히나 대부분이 포기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진정까지 가는 케이스가 많이 없다는 말인가요? 네.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정신 건강에 해롭잖아요. 근데 저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노동청까지 갔더니 감독관이 되게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아니, 나라에서는 출산율 낮은 게 국가적 문제라고 하면서 왜 공무원조차 이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주지 않나. 그 감독관 태도를 보고 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어쩌면 진정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자는데 그때 특히 더 잠을 못 잤어요. 다음날 출근 걱정도 해야 하고 내일은 가서 뭐 하지, 어떤 표정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계속 화난 표정으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저는 갈등이 생기면 꼭 푸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그냥 그 상황을 버틴 것만으로도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버티기 위한 원동력은 뭘까요? 저희 딸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일을 갑자기 못하게 되거나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땐가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지은아, 너는 지금도 강한데 엄마가 되는 순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요. 그 말이 계속 생각났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기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거 하나 못 버티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으로 끝까지 버텼어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진정 결과는 바로 나왔나요? 아니요. 작년 12월에 출산휴가 미부여건에 대한 검사 배정이 이뤄졌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올해 3월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검사가 재배정됐다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대표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썼어요. 거기까지가 제 계획이었거든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판사한테 탄원서를 꼭 쓰고 싶었어요. 처벌받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셨군요.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시작한 싸움이잖아요. 결국 재판까지는 안 가고 약식으로 해서 벌금 200만 원 나왔어요. 약식으로 하면 판사가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고 재판으로 가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그냥 약식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결과에 만족하세요? 네. 왜냐하면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처분은 사법기관에서 내는 거니까 뭐가 됐든 받아들여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도 딸 키우는 아빠인데 그런 사람이 직원한테 출산휴가 안 줘서 불명예스러운 전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면 만족해요. 본인 이름에 그어진 빨간 줄을 보면서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하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사회적 약자가 돼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련 정책이나 법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또 길거리 노숙자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분들을 위한 제도나 정책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정보 접근이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직장맘 같은 경우도 맘카페만 가봐도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대상자들에게 홍보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직장맘이 되고 싶으세요? 아이를 낳다 보니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에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고 나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이번 진정 사건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끝끝내 제가 원하는 걸 이뤄냈잖아요. 물론 제 꿈은 일도 잘하고 아기도 잘 키우는 멋진 엄마가 되는 겁니다. 인터뷰집 나는 직장맘입니다는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제작했습니다.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는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맘과 함께합니다.